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풀어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화나 연극이 아니라 전시를 준비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제 아주 제가 유명한 판화가인 애셔의 국내 첫 단독 전시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네. 이 수학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고 신비로운 그림을 많이 그린 유명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. 저는 애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네, 이 애셔가 사실은 고흐나 고갱처럼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네. 오히려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애셔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.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우선 함께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Shall we take a look at some paradoxical architecture? You're gonna have to master a few tricks if you're gonna build 3 complete dream levels. Excuse me. What kind of tricks? In a dream, you can cheat architecture into impossible shapes. That lets you create closed loops, like the Penrose steps, the infinite staircase. See? Paradox. So a closed. 네, 보신 거 크리스토퍼 네. 놀란의 인셉션 아주 유명한 영화의 한 네. 장면이었죠. 초반에는 분명히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계단 한 방향으로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분리된 계단을 네. 볼 수 있잖아요. 이 대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펜로스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계단인데요. 이 펜로스 계단을 적용한 애셔의 대표작이 있습니다. 이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요.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네. 이 애셔가 그린 이 건물 중세 수도원입니다.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영원하게 계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. 네. 예. 영화에서 봤지만 언뜻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영원히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계단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죠, 당연히. 아하. 네, 그렇죠. 네, 다음 작품을 보시면요. 다음 그림은 폭포라는 작품입니다. 네. 무척 유명한 그림이에요. 그렇죠. 네, 펜로즈 삼각형을 이용해서 착시 현상을 그린 작품인데요. 폭포를 이루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지나가고 다시 또 끊없이 흘러가는데 떨어진 물이 평지를 흘러가고 마지막에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. 이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네. 그림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. 네. 이 애셔는 이처럼 이 펜로스 삼각형, 펜로스 계단을 이용을 해서 이 인간의 지각 능력이 어디까지인지, 그래서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예. 이를 위해서 이 명도 대비 같은 것들을 바꿔서 2차원 속 안의 그림에서 3차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. 그 덕분에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멍해지면서 어디가 배경이고 어디가 맞아요. 진짜 그림인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하게 네. 하고 착각하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예. 이 인터넷을 써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잖아요. 네. 이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붙기도 하는데 그렇죠. 이 작가 이름이 애셔였군요. 네. 근데 어딘가 이상한 것 같지만 계속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펜로스 계단, 펜로스 삼각형이 3차원 현실에서는 왜 구현이 안 될까요? 네,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. 이 네. 펜로스 삼각형 각 부분에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도형으로는 실존할 수 없다,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. 네. 이 화면 보시면요, 이 펜로즈 삼각형을부터 먼저 살펴보면 막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 도형이죠. 네. 얼핏 보면 가운데 중심 삼각형이 각각 60도를 가지고 있는 내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각 그 막대기별로는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공이 보면은 공이 이제 직각으로 잘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. 네. 하지만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합니다. 그렇죠. 각 삼각형이 90도씩 연결되어 있으면 세 개가 270도가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이동을 네. 하면서 존재할 것 같은 삼각형이지만 실제로는 저런 입체 도형은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. 아하. 이렇게 쭉 작품과 그림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묘하다,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. 그러면 이번에 열린 전시회에서 이 애셔의 작품들 모두 다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리츠 코르넬리스 애셔는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런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풍경 목판화를 그렸다고 해요. 이 앞서 만나봤던 이 애셔의 독특한 예술 세계는 언제 시작됐냐면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. 네. 이 아람브라 궁전의 독특한 문양과 패턴을 하고 본 뒤에 이 세밀한 선을 이용해서 마치 사진처럼 정교하고 아주 독창적인 패턴 반복,
또 무한한 공간, 또 3차원의 환영 등을 이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. 애셔는 활동 당시에는 전통적인 예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대에선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. 네. 하지만 이 애셔 작품이 수많은 수학자,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건축, 디자인, 작가,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죠. 이번 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애셔의 초기 작품부터 대표 판화 작품까지 130여 점 정도 만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애셔 특별전 어떤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지 최윤희 큐레이터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일상적인 동물들과 일상적인 오브제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에 있어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. 예를 들면 유리구슬을 든 손을 보시면 저희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요. 애셔의 눈과 눈 사이 코가 정확하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시각적으로 계산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대칭과 균형 섹션에 있는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작품들을 보시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겹쳐졌는지, 어떤 육각형을 이용해서 겹쳐졌는지,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쳐졌는지 저희가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같이 게임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애셔는 저 그림 그릴 때 자하고 각도기 갖고 수학 계산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 생각이 좀 궁금했는데 자료가 남아있진 않더라고요. 굉장히 그 계산적인 그림인데 아까 쿠레이터 설명에 따르면은 좀 전문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. 네. 테셀레이션 이런 네.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요? 네, 그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면 영어 예. 단어니까 저도 이게 뭔가 했는데 네. 이게 한국말로 생각하면은 쪽매 맞춤. 그러니까 더 쪽매 쉽게 맞춤. 생각하면 조각보 생각하시면 아하. 됩니다. 네. 이 평면을 빈틈없이 특정 모양으로 겹치지 않게 채우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우리 아까 말했던 조각보, 보도블럭, 욕실 타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. 이 종류가 총 테셀레이션이 4종류인데요. 한 점을 중심으로 돌린 회전이 있고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평행이동, 그리고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 반사, 그리고 반사와 평행이동을 섞은 미끄럼 반사,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앞서 설명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 애셔의 작품에서 이 테셀레이션 기법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. 네. 그림을 좀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예.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낮과 밤이라는 작품입니다. 네.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양쪽이 완전 대칭이죠. 그러네요. 이렇게. 네. 네. 흰새와 검은새의 모양도 같고 서로의 윤곽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, 다음 그림은요. 이 하늘과 물이라는 작품인데 물고기가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 변하죠. 그러네요. 네, 먹이 사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이처럼 이 애셔는 특정 도형이나 그 도형으로부터 동물과 사람 이런 구체적 패턴을 만들어냈고요. 이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어허. 이 철저하게 계산된 선을 그렸기 때문에 마치 기하학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네. 들게 하죠. 네. 예, 제가 어지간해서 보면서 입을 안 벌리는데 입 벌리고서 멍하게 맞아요. 여기로 바라보면 또 이런 모양이고 네. 이쪽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좀 재밌습니다. 네.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이 애셔가 이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유명한 작품 한 개가 있어요. 예. 또 다른 작품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테셀레이션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. 화면을 먼저 함께 보시면요. 이 그림은 애셔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도마뱀입니다. 아하. 네. 그림 속에서 도마뱀이 살아나와서 마치 위를 걸어 올라 들어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. 네. 거기서 도형 같은 걸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이 보이시나요? 저는 지금 육각형 도형이 보이는데. 그러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맞지 않나요? 네. 상단에. 네. 그렇죠. 네, 이 육각형 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네. 이 도마뱀의 머리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네요. 이 머리와 머리 맞물린 각도가 120도라고 하는데요. 어허. 네, 이 어떻게 도마뱀을 만드는지 보면 정육각형을 우선 기준으로 생각해서 6개의 등분으로 똑같이 나눕니다. 네. 이 경계를 기준으로 그림을 우선 그리고요. 각 부분에서 떼어낸 부분을 다른 부분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도마뱀이 돼서
아까 봤던 그 육각형 속 도마뱀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만든 도마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리저리 돌려서 패턴을 완성시키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애셔가 이 테셀레이션을 활용을 했고요.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특징을 좀 만들어냈다,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양 기자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하면은 미학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애셔의 작품 보면 뭔가 수학과 미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그림을 감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양 기자가 과학 팩트 점수 몇 점으로 책정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. 네.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전시 그림의 마술사 애셔 특별전이요. 그림에 담긴 수학의 아름다움, 과학 팩트 별점 4개 반입니다. 네, 제가 이 전시장에서 작품을 좀 사실 살펴보니까 네. 예.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, 그리고 또 옆에서 볼 때 이렇게 각각의 느낌이 되게 많이 그럴 것 달랐어요.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이잖아요. 전시장이 좀 시원하니까 이 수학적인 정교함 또 혹은 몽환적인 어떤 예술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보시는 기에는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오늘은 애셔의 그림 속에 숨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